펜 내리고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이제 혼자 영상을 찍어서 많이 긴장이 되는데요. 이제 여름방학 이제 알차게 보내야 하잖아요. 그 여름방학의 계획법에 대해서 오늘 혼자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링. 자, 이제 여름방학이 딱 되면 가장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때부터 써온 계획표잖아요. 고등학교 계획표는 이제 어떻게 짜야 되는지 모르실 수 있는데, 밑에는 이제 제가 방학 동안 이제 살았던 시간표고, 이제 위에는 공부할 때 썼던 약간 계획표 같은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려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제 계획표인데, 한 6번째까지가 이제 평소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약간 자기가 하루에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약간 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양을 여기다가 적고, 그리고 항상 그 밑에다가 약간 추가로 한두 시간 정도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약간 플러스 알파를 넣었어요. 이걸 넣은 이유는 이게 있으면 약간 일이 더 많아 보이잖아. 약간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 있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좀 쉬운 문제가 많아서 빨리 끝났다, 그렇다고 해서 약간 노는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약간 여기에 있어서 시간을 좀 더 알차게 쓸 수 있도록 계획표를 구성했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 이제 6개는 이제 순서랑 이제 시간, X 이렇게 쳐져 있는데, 실제로 근데 당일을 돼서 공부를 하면 그게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유동적으로 할 일만 딱 적어놨고, 요 밑에 거는 플러스 알파기 때문에 요 그날 하지 못해도 다음날 넘긴다던가 그런 식으로 약간 유동적으로 시간표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하루 루틴인데, 솔직히 약간 방학은 방학이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오히려 잠을 줄이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잠은 약간 충분히 자고 깨어있는 시간에 알차게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약간 잠이 좀 없는 편이라서 한 6시간 반 정도 잤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운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30분 하고 30분 동안 이제 찬물 샤워 하면서 약간 갓생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다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제 공부를 하고 밥 먹고, 그냥 공부하고 밥 먹고 네, 그리고 이게 다입니다. 그냥 공부만 그냥 계속 해야 돼요, 솔직히 방학 때는. 그래야 이제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1, 2, 3학년 이렇게 순서대로 상위권 그리고 최상위권 친구들이 이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1학년 1학기 내신을 받았을 거니까 자신의 내신을 보고 2학기 때는 약간 어떤 과목을 더 보충해야 될지가 대충 나오는데, 여름방학 때는 한국사, 한문 뭐 이런 것처럼 시험 기간에 딱 암기 과목이다. 근데 이러면은 보충은 하고 싶겠지만 그걸 보충하기보다는 국영수 같은 단기간에 실력이 늘지 않는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여름방학에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국어, 영어, 모의고사를 이제 뭐 일주일에 뭐 한두 개씩 풀고 약간 정시 준비 이런 것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개념은 약간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러면 그런 건 약간 넘기고 약간 심화 문제집, 뭐 심화 내신 문제집, 그리고 뭐 수학 뭐 자히스토리 같은 약간 학평 기출 문제들 방학 때 미리 풀어놓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수학이 내가 좀 너무 잘 돼 있다 이러면은 근데 수학하도 그래도 무조건 해야 되고, 뭐 수학 1, 2에서 뭐 약간 자기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미적분에서 뭐 부분적 분, 치환적 분 이렇게 약간 자기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엔제나 기출문제 같은 거 풀면서 가볍게 복습하는 정도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름방학에는 당연히 약간 국어, 영어와 같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절대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방학 때 이렇게 하면서 피지컬을 키워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분 같은 거 이제 공부를 할 때 기출문제를 당연히 봐야 되는데, 이제 자히스토리 그리고 마더텅 같은 거를 이제 당연히 이제 풀면서 어려운 문제 미리 다 체크해놔서 내신 때는 딱 그것만 볼 수 있게 세팅을 해놓는 게 이제 약간 여름방학의 필수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과탐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 3과목 보는 학교도 있고 뭐 많게는 4과목까지 보는 학교도 있는데, 어려운 부분 뭐 예를 들어서 뭐 생물의 유전 그리고 물리의 뭐 역학 이런 어려운 단원들을 미리 약간 방학 때 암기하는 부분 말고 그 부분만 미리 공부를 해놓고 기출문제집, 뭐 마더텅, 자히스토리 이런 거 미리 다 풀어놓으면은 학기 중에 다닐 때 이제 훨씬 편하게 내신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탐구 같은 것들도 수능 공부 같이 할 겸 기출문제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3은 뭐 자신이 좀 이미 어떤 문제풀이 스킬이 거의 다 완성되어 있고 뭐 개념도 다 모르는 게 없다 이러면은 뭐 1일 1
모의고사를 뭐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부족한 인강 듣거나 이렇게 하면서 약간 모르는 부분을 보충해 주시면 되고, 문제 이렇게 계속 많이 풀다 보면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었을 때 이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지 스스로 느끼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국어를 풀 때 뭐 문학 풀고 언매 풀고 뭐 비문학 풀고 이 순서로 하니까 가장 약간 빠르고 집중이 계속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루틴을 자기가 발견해서 그런 문제 푸는 순서를 수능에 맞게 딱 맞춰 놓는 게 이제 여름방학에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위권 친구들이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중위권 친구들은 약간 솔직히 말하면 커리어 이즈우군이라고 하는 약간 3월 모의고사, 뭐 6월 모의고사 중에 2등급이 나왔다 이러면 이제 나의 성적은 영원히 2등급이다 약간 이렇게 착각하고 그 과목에 대한 공부를 소홀히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2등급 한 번 나오고 3등급 3번 나왔다 그러면 나의 실력은 3등급인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여름방학을 잘 보내야 합니다. 국어, 영어 처럼 이제 단기간에 실력이 늘지 않는 것들은 이제 상위권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더 어려운 거 풀어보고 싶다 그러면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이렇게 섞어서 풀어보면서 모의고사 준비, 수능 준비 이렇게 병행해줘야 되고, 수학 같은 거는 이제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에 대한 개념 정리 이제 완벽하게 하고 실전 개념을 좀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 개념은 진짜 말 그대로 기본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고, 실전 개념은 실제 문제에 나왔을 때 약간 자주 쓰는 약간 도구 같은 거, 문제풀이 스킬 그런 거를 이제 약간 실전 개념 이렇게 보통 말하는 것 같아요. 강의 듣거나 학원 가면서 이제 정리 다 해놓고 약간 자기만의 어떤 문제풀이 연습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위권 친구들은 공부 시간을 이제 늘려야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헬스할 때 무게를 조금씩 이렇게 늘리는 것처럼 플러스 알파 조금씩 붙여나가면서 하루에 쳐내는 공부량을 이렇게 늘려가는 연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중위권 친구들은 미적분 개념 그리고 미적분 실전 개념을 좀 많이 정리하는데 힘을 많이 쏟고 고등학교 2학년 수학 자유스토리를 구매해서 푸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말했지만 단기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약간 꾸준히 풀면서 공부 피지컬 키워나가는 게 중요하고, 이제 과탐도 수능 그리고 내신 어차피 전부 다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위권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과탐에서 어려운 단원들은 미리 방학 때 땡겨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중위권 친구들이 뭘 해야 할까? 이제 수능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약간 1일 1 모의고사를 하기에는 문제풀이 스킬이나 개념이 약간 완벽하게 딱 다져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 강사님 뭐 영상을 더 보거나 엔젤을 더 많이 풀고 하면서 문제를 많이 푸는 연습을 해주고, 여름방학 초기 단계에는 뭐 일주일에 모의고사 2개 정도 뭐 계속 풀다가 뭐 여름방학 뭐 한 2주 남았을 때 뭐 모의고사 뭐 3개로 늘리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모의고사를 점점 많이 풀면서 문제 푸는 약간 시간 관리 연습 같은 거를 지금 좀 해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위권 친구들이 이제 보통 중학교 때부터 약간 공부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학교 때 약간 내가 몰랐던 개념이나 이런 것들 복습을 해주고, 물론 지금 당장 실력이 늘지는 않겠지만 먼 미래를 이제 바라다 보고 이제 천천히 차근차근 계단 한 개씩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일단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많이 하세요, 제발. 이거비의 여름방학 시무 8조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수면 시간을 좀 정합시다. 우리 일정한 시간을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상대적으로 덜 피곤해요. 그래서 깨어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7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잠을 자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일단 책상에 앉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건 모든 사람이 아침에 피곤합니다. 일단 엉덩이를 침대에서 떼세요. 피곤하더라도 책상에 이렇게 엎드려서 자세요. 일단 무조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식사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막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식당에 가서 막 1시간 반 동안 막 고기 구워 먹고, 그 다음으로 막 카페 가서 또 막 1시간 있고 해서 막 2시간 막 3시간 이렇게 밥을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시간이 진짜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밥 먹으면 잠이 옵니다. 그 자는 것까지 포함해서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약간 해서 공부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휴식 시간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플래너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쉬어야지 이게 아니라 공부를 계속 막 두세 시간 하다 보면 힘든 시간이 올 건데 쉴 때 나는 딱 20분만 쉬겠어 이렇게 쉬는 시간을 딱 정해놓는 겁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가수 B의 이제 타바타 30분 운동을 했는데 아침에 잠도 확 깨고 공부할 때도 집중력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갔을 때는 오히려 이런 걸 통해 체력이 좋아져서 공부를 오랫동안 해도 오히려 더 피곤하지 않게 되는 그런 좋은 효과가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드라마 같은 거 시작하는 거, 이거 진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다음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계속 보게 되고 결국 공부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OTT 드라마를 보는 약간 휴식은 좀 자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몸에 약간 살이 찌면 안 좋은 것 같아요. 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진짜 힘들고 공부를 할 때 오히려 피곤하고 약간 잠도 더 많이 오고 약간 이렇게 되는 걸 고등학교 1학년 때 약간 방학 때 살이 찌면서 약간 느꼈기 때문에 약간 체중 관리도 해주면 좋겠다. 네,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여덟 번째, 연애하지 마세요. 고등학교 때 연애하면 안 됩니다. 대학교 와서 하세요. 이거 할 말이 없네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듣고 약간 개인에 맞게 잘 반응하셔서 꼭 연세대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연세대에 와서 약간 저한테 밥약 거시면 제가 항상 밥약 항상 나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이렇게 스쿼트를, 점핑 스쿼트를 손을 이렇게 20개 했고 팔굽혀펴기를 20개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30분이니까 30분 반복해 주시면 돼요.